전치환 네. 뭐 그렇게는 부르고 있죠. 예. 그러면은 전체를 할 경우와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 좀 예후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 지금 그 질문은 굉장히 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통 묻는 질문인데요. 예리했어요. 예, 뭐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병은 이제 대퇴골두에 괴사가 와 있지만은 반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쭉 관찰해 보니까 반대편에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네.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전치환을 다 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일 좋은 건 자기 뼈를 갖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요, 교수님.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10사람이 10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하면은 평생 쓸 수 있느냐. 과거에는 대개 한 10년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10년 후에는 또 한 번 갈아줘야 그 이유는 되는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재질이라든지 네. 디자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절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초기였기 때문에 네.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0년 쓰면은 이제 마모가 일어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 발전이 됐는가 하면 재질이에요. 거의 30년 이렇게 써도 거의 닳지 않는 정도로 재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30년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아마 40년도 쓸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지금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예. 지금 오래 쓰고 있는 건 36년, 38년. 내가 지금까지 초기 때 수술한 환자 중에 일부 지금까지 잘 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와서 저 인사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이 인공관절 분야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인공관절, 고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인공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공관절 수술은 80세가 넘으면 힘들다. 하나, 둘, 셋.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는 O를 들었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그 수술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O를 들었는데 X를 드셨네요? 제가 수술하신 분을 봤거든요. 예. 83세에. 아, 할 말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O를 드셨어요. 저하고 같이. 노인분들은 수술 자체 받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갖고 네. 오를 들립니다. 그러셨죠? 여기 계신 분께서는 직접 83세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을 봤다. 어때요, 교수님? 이 80세가 넘으면 인공관절이 힘들다. 예. 그거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군요. 그 이유는 아마 옛날 그때였으면 안 됐을 겁니다. 네. 옛날 같으면 80세까지 되게 이 세상에 있지가 않았어요. 할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뭐 100세 평균 연령이 시대. 뭐 90세까지 갔거든요. 네. 그리고 95세 지금 100세를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신의 건강에 문제만 없으면은 인공관절 자체 수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실제도 80세, 85세, 90세 가까이 부러져가지고 온 경우 그 골개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도 인공관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공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대부분 X신데 눈에 띄는 O를 드신 분이 계시네요. 왜 O라고 드셨어요?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어떤가요? 그거는 조금 전에 운동을 할 수가 없다. X. X입니다. 지금 인공관절이 지금까지 약 50년이 됐다고요. 나온 지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재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얼핏 보면은 도자기 같이 보이죠. 이게 지금. 네. 도자기. 이 재질은 다이아몬드로 가공하지 않고는 이거 가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써도 마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난 뒤부터는 탈구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뭐든 골프 뭐 거의 다. 예. 이 자리에요. 유명철 교수님께 직접 수술을 받으신 분이 나와 계세요.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안녕하세요. 김진용 선생님.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 저는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인공관절 수술을 예. 받으신 거죠? 예.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게 사실 초기에는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 다른 병원을 다니면서 초기에 네. 다리가 뻐근하고 아프니까 제가 운동량이 많고 등산을 좋아하니까 네. 등산을 하다가 그래서 뭐 조금 뻐근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 증상이라고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았어요. 어머나. 6개월 이상을 받았는데 차도는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진해가고 네. 그 후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그 MRI 촬영 의뢰를 했어요. 네. MRI를 찍어본 결과 무혈성 괴사라는 판단을 받았죠. 아, 너무 긴 시간을 낭비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이런 경우 많이 있나 봐요. 무혈성 이런 괴사증.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픈데 어딘지를 잘 모르고 엉치 있는 데가 아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인가 보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심지어는 이제 입원까지 치료하고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이상 없다 하더라도 MRI를 찍어가지고 확실히 아닌 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늦게나마 그래도 수술을 받으시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공수술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10km 단축 마라톤 정도도 뛰고 있고 네. 등산도 어느 정도 도봉산이나 북한산 정도는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예.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마라톤이나 등산 정도면 조금 과격한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마라톤도 뭐 마라톤 나름이고요. 예. 등산도 등산 나름인데 뭐 히말라야를 간다. 이거는 좀 그거 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 자기 몸 관리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등산 정도는 네. 문제 없고 네. 골프 같은 거, 자전거 타는 거, 수영 뭐 제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명의 진료실 시간입니다. 평소에 만나 뵙기 어려운 명의를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막 질문해 주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인공관절 수술했는데요. 수술한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운동요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운동요법 같은 게 기재된 게 없어요.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요법 같은 게 있는지. 예, 그 관절을 수술했으면은 수술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 듣고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몸을 부드럽게 푸는 스트레칭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걸 오히려 해줘야 인공관절 수명이 더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 더운 목욕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면은 뭐 어디서 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잘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20년, 30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꼭 TV 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